이제 옵션의 우리 기초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내가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선택권, 내가 선택권을 거래를 하는 것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개념은 선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선물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걸 내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래서 옵션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자산인데 꼭 뭐 주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정한 자산을 지정된 날짜나 그 이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의 개념은 반드시 꼭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파는 것도 선택권이에요.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때문에 선택권이니까 조금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뭐 때문에 이행 없냐? 선택권은 건 뭐예요? 선택권은 나한테 유리할 때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불리하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할 때만 시행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 의무가 없다. 나한테 유리할 경우만.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네가 뭔데 너는 권리만 있냐? 그때 주는 것이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옵션의 가격을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내가 유리함은 행사한다. 그게 옵션이에요. 사는 사람을 두고 매입자,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옵션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보험 생각하면 돼요. 보험.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내고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선택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이 금액이 높은 건 신청을 해요. 금액이 낮은 건 신청 안 해요. 그 때문에 금액을 낮은 걸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옵션의 개념은 하나의 선택권이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소개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선물을 받는데 유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였어요. 굉장히 사상 초유란 말이에요. 어떻게 파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7은 뭐냐면 파는 사람이 어느 돈을 주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누구한테 사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워낙 수요와 공급이 해가지고 이게 수요는 없고 공급은 넘쳐나고 저장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이제 뭐 결과적인 아니고 저 그림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렇게 미국이 지금 세력가스를 해가지고 지표면에서 낮은 곳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췄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19년도에 세계 석유 생산 1위 국가예요. 물론 소비도 1위 국가고요. 그런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 국제 유가가 결국은 마이너스다.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장고가 꽉 찼고 선물이 만기잖아요. 선물 만기. 왜 선물이 만기일에 문제가 되느냐? 선물의 만기일은 뭐하고 바뀐다고 했어요? 선물 만기일에는 현물 가격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마지막 된 날은 현물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이제 서부 텍사스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텍사스 서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서부 텍사스라는 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름의 유가에 이제 이렇게 시금석을 하는 건데 5월달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월달이지만 5월달에 인도할 종가가 얼마냐면 37달러, 마이너스 37달러 마이너스. 근데 그 전날보다 306%나 폭락했다. 18.27달러인데 그것보다 3배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급감이 되는데 이제 선물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만기일 날은 어떻게 돼요? 선물이 만기일 날은 현물하고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배울 때
선물의 매수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현물 매수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자, 현물을 이제 지금 매수라는 표현보다고 현물 인수죠. 인수. 이미 매수했으니까 현물 인수 권리가 있고 매도한 사람은 자, 현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현금 줘야 돼요. 현물을 받아와야 돼. 받아오면 어떻게 돼? 받아와가지고 내가 그걸 팔아야 돼. 뭐 팔든지 내가 사용하든지 뭐 정유회사 같은 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투기자라고 했죠. 투기자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요가 뚝 떨어져가 있고 사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미래를 좀 내다보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유조선에다 실어 갖고 있는데 유조선도 부족해. 그런데 그러면 20일 날 여기 선물이라고 해요. 미국 기준이 여기에 있는 선물 이게 5월달 인도예요. 그렇게 지금 4월이지만은 저 종이를 해가지고 5월달에 인도할 그 선물의 만기가 언제냐면 4월 21일에 4월 20일 날. 자, 5월물의 만기일이 이제 만기일이 21일인데 그날 가게 되면 돼. 만기일 되면은 내가 선물을 산 사람은 내가 돈은 당연히 줘야 돼요. 현물을 받아야 되는데 현물을 받아와서 내가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을 마이너스로 대파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자, 5월물 선물을 보유한 사람은 21일 날 실제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이 할 것이 자, 선물 만기일의 선물 가격은 뭐하고 똑같냐? 현물 가격하고 똑같다. 이것을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선물 투자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 인수하는 대신 6월물로 남겼다. 무슨 얘기냐면 자, 5월 만기를 5월물을 그냥 언제로 6월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넘기려고 어떻게 돼? 5월물을 되팔고 6월물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5월물은 이렇게 했지만은 6월물로 샀단 말이죠. 그래서 5월물이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날 현물에 마이너스 된 것은 선물의 가격이 결국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그날 종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물에 만기되는 만기 날은 선물하고 현물 가격이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게 6월달 물은 이게 6월물의 선물 종가는 20달러, 7월물은 26.1달러, 10월 인도분은 32달러, 11월 인도분은 33달러. 같은 선물이지만 인도 기간이 긴 것은 조금 선물 가격이 더 높아요. 왜 그렇게 높아졌느냐? 경기가 지금은 안 좋지만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 국제 유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WI 지금 유가 추이인데 이게 4월 20일 날 마이너스 37달러인데 이게 5월물 인도 가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란 것이 5월물인데 이게 6월물. 여기서 6월물이라는 것은 6월 달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 있어서 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선물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는데 공교롭게도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사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생상품을 배우니까 참고로 이렇게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의 이제 기초 개념을 보게 되면 자, 옵션의
옵션은 뭐라고 했어요? 옵션은 하나의 권리라고 했어요. 옵션. 무슨 권리? 매수 또는 매도한 옵션. 그래서 매수 또는 매도 할 그런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이게 금융기법이라고 해요. 이게 옵션이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옵션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 옵션의 개념은 옵션을 산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아까 선물 매수도 있고 선물 매도도 있지만 옵션도 마찬가지 옵션 매수가 있고 옵션 매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뭘 보유한다고요? 권리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옵션 매도는 뭐겠어요? 의무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럼 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보유하지 뭘 해야 돼?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한국말로 말하면 수수료예요. 수수료인데 이왕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프리미엄 용어를 쓰세요.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프리미엄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 선물하고 차이. 자 선물의 차이를 보세요. 선물은 현금 지급, 선물 매수자는 현금 지급 의무, 현물 인수 권리. 선물의 매도자는 현물 인도 의무, 현금 수령할 권리. 그러니까 다 뭘 갖고 있어요? 다 선물 매수자하고 매도자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옵션은 매수자는 권리, 매도자는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옵션 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옵션 매입자하고 매도자의 표가 옵션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옵션의 종류를 보게 되면 미국형하고 유럽형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자 만기가 있는데 만기에 every time 언제든지 이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메리칸 옵션이에요. 미국형 옵션이고 만기 옵션도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만기 선물에 만기가 있듯이 옵션도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에만 딱 행사하는 것은 유럽형 옵션이에요. 그럼 프리미엄이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언제든지 내가 유리하면 행사할 수 있는가? 만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게 더 프리미엄이 비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인데 콜 옵션은 사는 권리.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할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풋 옵션은 매도할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에 설명하게 하고 옵션은 이렇게 기초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행사가격이 있어야 돼. 너는 얼마에 행사한다. 이렇게. 선물은 자기들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선물 매수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 옵션도 행사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만기일 있고 이런 것이 옵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옵션에 콜 옵션을 봅시다. 아까 옵션은 이런 관계가 있고요. 옵션은 이렇게 옵션의 매수 매도가 있는데 자, 콜 옵션 그 중에 콜 옵션. 자, 콜 옵션이라는 것은 매수할 권리예요. 매수할 권리. 자, 매수할 권리. 그걸 콜 옵션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매수할 권리를 콜 옵션을 매수가 있고요. 콜 옵션에 매도가 있어요. 사는 권리를 사는 거고 사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사는 권리, 여기 매수한 사는 권리를 매입하는 거. 이것은 사는 권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사는 권리. 그래서
이 사람 여기도 얘기했지만 자 이건 어떻게 당연히 프리미엄을 매수했으니까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프리미엄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콜 옵션하고 콜 옵션.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콜 옵션의 그래프인데요. 이게 수익이에요. 자, 여기가 행사 가격을 칩니다. 행사 가격 보통 영어로 익스사이즈 해가지고 X로 표현을 많이 해요. X사이즈 행사한다. 그래서 콜 옵션의 그래프는 여기 0이고 행사 가격인데 행사 가격보다 이렇게 높은 것을 콜 옵션 매수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행사 가격이 이제 행사 가격이 예를 들면 여기가 200이라고 칩시다. 200. 그런데 자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를 보고 주가 지수가 200 여기가 뭐 190, 180, 170, 160이라고 치면 자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200 미치예요. 200 미치면 여러분 사겠어 안 사겠어요? 200 미치면 내가 이거 사는 뭐 때문에 사냐면 이렇게 생각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지금 5만 원 미치인데 자 삼성전자의 콜 옵션이 자 옵션의 행사 가격이 5만 원에 채 5만 원. 현재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이 4만 9천 원에 채. 자 여러분은 이랬을 때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은 지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시장 가격은 4만 9천 원이에요. 어디가 사는 게 좋을까요?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시장에서 사는 것이 좋다? 시장은 얼마? 4만 9천 원. 콜 옵션 행사 가격은 5만 원. 안 할 거예요. 그럼 언제 콜 옵션 행사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시장 가격이 자, 시장 가격이 4만 9천 원이 아니고 5만 1천 원이라고 합시다. 5만 1천 원이면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행사해서 5만 원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5만 1천 원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콜 옵션을 행사를 해서 5만 원에 사가지고 시장에 산 것보다 1,000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콜 옵션 매수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콜 옵션 매수와 매도는 서로 간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 옵션 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서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자, 콜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여 밑에 있는 사람은 여 밑에서 주가에 있는 지수가 여 밑에 있으면 절대 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익도 안 보고 손해도 안 봐. 그런데 200이 넘어선 순간부터 콜 옵션을 행사하게 돼. 그만큼 이 사람은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콜 옵션 매도인데 여기서는 뭘 지금 생각을 하느냐? 이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치면 여 간격이 프리미엄이에요. 자, 프리미엄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만큼 손해봐요? 프리미엄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익 본다고 그러면 이익 본 것 중에서 프리미엄 빼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요 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 나는 게 아니고 이 때부터. 그 때문에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매도한 사람은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가 지수가 밑으로 되게 되면 콜 옵션 매도자가 이득을 봐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인데 매수 포지션 한 사람은 수익 조건이 뭐냐? 자기는 시장 가격이 뭐보다 높아야 돼? 행사 가격보다 높아야 돼. 행사 가격보다.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그럼 반대죠. 여기 있는 콜 옵션 매수자는 시장 가격이 여기 지금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인데 여기가 210, 여기가 220,
230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매도자는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매도자니까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익 조건이고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 매수와 매도의 개념 수익 조건 그래프는 이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풋 옵션을 보시죠. 자, 풋 옵션은 매도할 권리, 풋 매도할 권리다. 매도할 권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풋의 매수가 있고 풋의 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파는 권리, 매도니까 파는 권리를 매수하는 거고 파는 권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저거 파는 권리냐? 시장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예요. 개념이. 왜 팔겠어요? 주가 지수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 되면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가 오늘 시가가 49,000원 말이에요. 시장 가격인데 49,000원인데 현재 이 사람의 생각은 49,000원이 얼마로? 4만 원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내가 지금 파는 게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미리 팔아요. 49,000원인데 4만 원 밑으로 가까우니까 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조금만 이렇게 극복이 되게 되면 아마 다시 올라가게 될 거야. 얼마로? 다시 5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립니다. 이 사람은 뭘 전망을 하고 있냐면 가격이 올라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풋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풋 매도자는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풋 옵션에 있는 마찬가지 이것도 프리미엄 지급을 해야 될 거고 이것은 프리미엄을 수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연어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행사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00으로 치고 190, 180 이것도 210, 220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수익이고 여기 제로란 말이에요. 풋은 어떻게 되냐? 이걸 행사 가격이면 풋은 요게 풋 매수예요. 풋 매도는 이게 풋 매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행사 가격인데 시장 가격이 밑으로 180, 170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리 팔아놨으니까 200에 팔아놨는데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는 이득이에요. 근데 안 떨어지면 얼마냐? 안 떨어지면 왜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 떨어지면은 행사를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된 거고 풋의 매도자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해. 왜냐하면 여기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팔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질수록 더 손해랍니다. 이 파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은 걸리고 의무를 합니다. 이 사람이 파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예의를 해줘야 돼. 시장 가격은 170인데 상대방이 200에 팔게 되면 나는 200에 사줘야 된다고 그래요. 풋의 매수는 파는 권리니까 이 사람이 팔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사줘야 되겠죠. 200에 팔았으면은 나는 200에 사줘야 돼. 그런데 시장가가 170이야. 시장가가 170인데 200에 내가 사고 있는 거예요. 풋의 매도자는. 근데 안 떨어지면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여기에 있는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모양 나와요. 이것이. 그 다음에 풋의 매도자도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이 차이죠. 이 차이가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푸시의 매수 포지션 뭐냐? 푸시의 매수 포지션은 이 파는 권리를 매수하는 거다. 매도 포지션은 파는 권리를 매도하는 거고요. 수익 조건은 뭐냐?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떨어져야 이득을 본다. 그 다음에 안 떨어지면 손해. 뭐만큼? 프리미엄만큼. 자, 푸시의 매도자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다. 그래서 안 떨어지면 이득이다 하는 것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이게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를 받고, 자, 옵션의 의의. 그래서 선물하고 비교한 겁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선물 거래는 계약 쌍방이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이 하는 다 매수와 매도 의무를 갖고 있는데, 자, 옵션은 매수자는 권리, 매도자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옵션의 소유자, 매입자는 내가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물 계약은 절대 파기가 안 된다. 이건 매매라고 해요. 매매. 선물은 매매. 단 이행은 언제? 나중에. 지금 계약해놓고 나중에. 이것은 권리예요. 이건 매수와 매도. 이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래될 거 없는데 뭘 줘야 된다고요?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프리미엄은 옵션 가격이에요. 옵션이 얼마 주고 그거 사는 것이 그게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청산 반대매매 또는 실물인수도 아까 우리가 유가에서 봤죠. 반대 뭐냐? 지금 내가 매수 있으면 매도는 매수하는 것이 반대매매. 아니면 실물인수하든지, 또는 반대매매 해가지고 옵션을 없애버리든지. 옵션은 산 사람은 매도는 매수. 그래서 아니면 옵션을 행사하든지. 자, 권리와 의무, 매수자와 매도자 다 권리 의무 갖고 있고, 이것은 옵션 매수자는 권리, 매도자는 의무. 그래서 결국은 선물 거래는 증거금 둘 다 내놔야 돼. 매수, 매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옵션은 매도자만 납입해. 예, 매수자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만 증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이 옵션의 가장 지금 기초를 봅니다. 옵션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보고 있고요. 이어서 만기일에서 옵션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